어떤 요리 해주실지 먼저 얘기하시고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저는 한 먼저. 제가 원래 동생인데 썰렁하죠. 저는 오늘 두반장 요리하고 그다음에 굴소스 요리를 할 겁니다. 굴소스 요리로는 짜충곤이라고 계란말이 에그롤이라는 요리고요. 그다음에 그 닭고기 요리로 두반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만들면 아주 맛있는 닭볶음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우리 여경옥 셰프님. 왠지 그 거꾸로 옥경이하고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오늘 어떤 요리를 제가 노래방 가면 옥경이를 많이 부르긴 합니다. 네. 제가 확실히 동생이고요. 저는 그 굴소스를 이용해서 칼보채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. 그 다음에 생소한 소스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마늘 콩 소스라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식당에, 고급 식당에 가면 뭐 검은 콩 소스, 콩짜장 소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향을 더 넣기 위해서 마늘 좀 많이 넣었어요. 그 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소안심요리, 마늘 콩 소스를 이용한 소안심. 그렇죠. 소안심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먼저 요리를 두 가지 각각 배워볼 시간을 갖겠는데요. 요리도 먼저 형부터 우리 여경래 셰프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먼저 두반장 요리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. 지금 닭 날개를 사용했고요. 닭 날개는 미리 한번 끓는 물에 데쳐냈습니다. 데쳐내가지고 핏물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걸 제거를 했고요. 그다음에 다시 물을 올려가지고 닭고기를 집어넣습니다. 닭고기는 약간 재워질 수 있을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. 두반장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. 네. 두반장만 넣어도 되는데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의 맛, 고추장을 또 같이 곁들여 주시면 두반장은 약간 고추장을 퓨전이긴 하지만 같이. 훨씬 네. 맛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두반장과 같은 동량의 고추장을 넣어주시고요. 선생님, 오늘 그 닭볶음탕에 사용하신 재료가 닭날개예요. 예, 저희 닭날개만 꼭 사용해야 되나요? 그런 거 아니고요. 네. 통닭으로 해도 통닭을 적당한 잘라서? 크기로 잘라서 해도 네. 됩니다. 그 보통 식당에 가면 닭도리탕, 닭하고 보리라는 거 다 이름을 말씀드려 요새 닭볶음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. 그래서 그걸로 해도 되고, 근데 닭날개도 마트 가니까 이게 약간 작은 거 있어요. 작은 게 훨씬 또 먹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로 골랐습니다. 네. 그래서 두반장하고 고추장을 넣고요. 그 다음에 술, 네, 술. 미림이나 술 같은 거, 소주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액젓도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액젓이 어떤 액젓 들어가면 되나요? 참치 액젓이나 여러 가지 액젓이 있는데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졸여주시면 되고요. 이 안에 이제 들어갈 재료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감자를 많이 넣으시는데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감자, 예. 고구마. 고구마 어떤 고구마 사용할까요? 호박고구마 네, 아니면 호박고구마도 되고 당고구마도 되고 예, 보통 이제 호박고구마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. 그게 훨씬 맛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일단 썰어 놓도록 하고요. 큼직하게 썰도록 하는데 절반 갈라주시고 또 갈라서 네. 자, 이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.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네, 고구마를 닭보다 나중에 넣어주면 일단 닭이 잘 안 익어서 그렇죠. 그렇죠? 예, 보통 닭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만드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. 처음에 막 끓일 때 불을 약간 중불로 해주시고 나서 다시 이 재료를 넣고 다시 끓일 때 이제 제 때는 약불로 해갖고 모두 한 40분 정도 하게 되면 아주 진하게 네. 진한 닭볶음탕이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또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. 네. 마늘 다진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졸이고 끓이면 불 중불, 그 다음에 다시 약불로 하게 되었습니다.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파도. 네. 파를 어떻게 파는 제일 끝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. 지금 미리 넣지 마시고요. 그래서 미리 썰어 놓고요. 네. 어슷 썰기요. 네, 어서 썰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선생님, 제가 닭 말고요. 두반장 소스를 제육볶음에 넣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두반장 소스가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두반장 소스를 하나 사면 뭐에 활용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잘 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반장 소스는 도대체 어떤 소스이고 그리고 두반장 소스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뭐가 있을까요?
뭐 두반장을 할 수 있는 중식에서 사실 되게 많은데 한식에서 많이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처럼 이 닭볶음탕에 쓰는 이 두반장을 넣었을 때 맛이 그런 약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칼칼한 그런 맛들이 나가지고요. 개운한 맛. 그 개운한 맛. 그것이 개운한 맛이었군요. 그래서 맨날 그런 맛은 알긴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그 맛의 정체를 알았습니다. 개운한 맛. 예, 어쨌든 간에 그런 개운한 맛. 그 다음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생선 같은 것도 잘 어울리는데요. 두반장 자체가 약간 짜기 때문에 그 네, 이것죠. 그렇죠. 이거는 이제 한국 꼬치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상당히 거칩니다.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. 근데 이거를 만드실 때는 항상 설탕을 좀 넣어주시면은 그 맛을 약간 중화시키면서 희석시키면서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설탕이 조금 그 같이 배합을 해 주셔야지 맛있는 음식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상당히 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먹었을 때 짤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덜 넣어갖고 그래서 두반장에 대한 그 맛을 좀 알게 되면 그때도 조금 과감하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요거는 이제 계속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하나 서면은 아주 그냥 주전처럼 쓰겠네요. 그렇죠? 네, 주부장. 맨날 중국 음식 만들어 먹어야 될 정도 양을 같아요. 조금만 써도 맛이 나니까 그렇죠? 자,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면 되고 끓고 있으니까 불을 줄이도록 하고요.